관심이 많이 예, 그럼 큰 박수로 저희 우승우 CBO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 소개드렸던 그 72초 TV의 우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 이렇게 뭐 가끔 하는데 오늘처럼 강연을 기다리면서 생각이 많아졌던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앞에 분도 하시고 특히 제 앞에 너무 길게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제가 이제 강연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혹시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냈던 책 얘기를 좀 주로 할 건데 아마 조금 정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브랜드들 뭐 한주 대표님 또 이제 스토리 둥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또 사업 전략 일고로 그 얘기를 정리하는 자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커리어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두산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두산에서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두산이 뭐 중공업이나 인프라코어가 많은데 당시에는 소비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KFC 쪽에 외식 쪽에서 마케터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처럼 그래서 마케팅하고 그 GQ라는 남성 매거진에서 브랜드 매니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과정을 거쳐서 인터브랜드라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앞에 세션을 했던 그 차상우 대표랑 같이 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 친정이죠. 첫 직장인 KFC로 이제 마케팅 총괄로 돌아가서 한 1년 정도 있었고 지금은 말씀드렸던 72초 TV라는 컨텐츠 만드는 스타트업에서 CBO라고 해서 비즈니스 쪽하고 브랜드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혹시 72초 TV를 아시는 분 얼마나 되세요?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그 한 반 정도 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친구들이 이제 그 뭐 모바일 영상으로 많이 보는 컨텐츠 즉 웹드라마를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는 2015년 한 3년 전에 이제 창업이 돼서 저는 뭐 창업을 한 건 아니고요. 초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는 하나하나가 저희의 웹드라마들이에요. 근데 이 형식의 어떤 이 숏폼 컨텐츠로는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또 꽤 잘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은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뭐 오구실이라는 뭐 30대 직장 여성을 타겟으로 한 드라마도 있고요. 뭐 두 여자도 있고 이제 뭐 혼자 사는 남자 컨셉의 뭐 72초 도루묵 시리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인데 제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금 졸리시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KFC에서 72초 TV로 옮기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건데 그 이제 이 72초라는 회사의 특징은 이런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걸로 수익을 올리는 게 주는 아니에요. 저희는 하고 싶은 거는 픽사나 디즈니처럼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를 키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희의 꿈인데 아직까지는 아시겠지만 그 유료화 모델이 없습니다. 그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그 보실 때 과금하고 내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넥슨이 그랬고 5년 전에 이제 그 웹툰 그 레진이 이제 뭐 유료화를 한 것처럼 저희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게까지 가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게 없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브랜디드 컨텐츠 즉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광고성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너무 티나지 않게 되게 그 브랜드 드라마에 녹일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드는 게 저희의 특징인데 요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두 여자라는 그 두 젊은 여자가 약간 만담같이 약간은 B급 코드가 있는 거에 저희 KFC가 제가 이제 또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 11년 만에 복귀를 했더니 브랜드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어떤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조금 짧지는 않은데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면접 보러 왔잖아. 여기가 뭐 하는 곳인데? 그건 나도 모르지. 지금 네가 그건 나도 모르지. 라고 하면 안 되지. 네가 여기서 알바하자고 했잖아. 내가 보고 오긴 했는데 그 뭐더라? 어서 오게. 자네들 오늘 면접 보는 친구들인가? 이 할아버지 되게 유명한 사람 맞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지? 그치?
시간 때문에 조금 끊어서 갈게요. 일단은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비즈니스도 하고 실제 저희를 알리는데 또 이런 오히려 KFC나 뭐 삼성이라든가 블리자드 같은 이제 뭐 대기업이라 유명한 브랜드랑 같이 해서 저희도 이제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제가 이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분도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공유 FC 포럼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페이스북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고 저한테 섭외를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되게 좋은 데가 뭐 좋은 자리가 있는데 섭외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여쭤봤죠. 어떤 얘기를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쉬운 자리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어떤 커뮤니티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이름 걸고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애매모호함.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제가 KFC를 CMO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KFC는 직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그냥 그런 것들 계속 이제 좀 여쭤보고 사실 지금도 어디다 맥을 맞춰야 될지 처음엔 되게 쉽게 생각을 했다가 발표하시고 뭐 이렇게 보시면 면면이 아까 저한테 알볼로 대표님이 인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배경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선입견이죠. 저한테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사실은 머릿속에 이런 브랜드들이 먼저 좀 떠올랐어요. 되게 이제 저 개인의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프랜차이즈가 뭐 BBQ, BBQ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카페 베네, 또 거기서 만들었던 블랙스미스, 그다음에 뭐 주시, 로티보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프랜차이즈의 업종별 되게 뭐 리드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이제 저도 어쨌든 브랜드 밥을 뭐 한 17년 정도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대도 안 되고 예를 들면 BBQ가 50년 후에 계속 이제 쭉 성장을 해요. 근데 그때 돼도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BBQ 있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얼마 전에 그 윤홍구 회장님을 한번 뵀는데 그분 방에 가보면 닭 그 상 있죠. 그게 한 150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되게 열정적이시던데. 예.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선입견인데 되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더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또 생각한 것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두 개 다 두산 그룹에서 운영을 하던 브랜드였어요. 근데 한 5년 전쯤에 이제 둘 다 이제 매각을 하죠. 두산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바뀌면서 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KFC는 이제 되게 힘들어요. 죽 쓰고 있고 버거킹은 이제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제가 영업이익이나 어떤 순이익까지는 모르겠는데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매출도 있고 뭐 브랜딩도 있고 뭐 모델 전략도 있고 제품도 있는데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조를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버거킹이 잘 될 수 있던 이유는 그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서브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 다 두산에 있을 때는 직영으로 하고 있었어요. 직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두산에 판매를 하면서 둘 다 이제 PE라 그러죠. 사모펀드한테 팔았는데 그 KFC는 염이라는 본사에서 서브 프랜차이즈를 못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버거킹은 어떻게 보면 그걸 허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잘했던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사실은 뭐 저처럼 연배가 좀 있는 분들한테는 KFC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요즘 친구들은 KFC 잘 몰라요. 오히려 맘스터치 그 브랜드를 더 자주 가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뭐 그냥 프랜차이즈의 어떤 긍정적인 뭐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겠다 하고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차상호 대표는 스타트업의 브랜딩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창업가의 브랜딩이라는 책을 좀 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때마침 이번 세션이 도렐이라는 이 플레이스의 대표 F&B 브랜드죠. 도렐을 다룬 거라서 제가 여기 나오는 10가지 법칙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궁금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혹시 어떤 고민들을 하세요? 여기 빨간 분
혹시 브랜드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처음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까? 아, 네. 그런 것도 사실 고민이죠. 예, 뭐 이렇게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지 직접 해도 되는지 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뭐 미팅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되게 고민들이 뭐 사실 워낙에 브랜드에 대한 스펙트럼들이 넓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지만 뭐 이런 사실 첫 번째는 제가 KFC에 갔을 때도 저희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패키지를 리뉴얼하겠다 그러면 야 그거 하면 매출 올라? 이런 것들도 되게 많으셨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이죠. 아, 브랜드 어떤 분은 직접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전문가한테 맡기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둘 다 나왔으니까 인터브랜드라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이름을 하나 지으면 얼마 정도 받는지 아세요? 얼마 정도? 네? 5천만 원이요? 네, 저희 뭐 여러 가지 따라 다르겠지만 3, 4천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다르죠. 다르긴 한데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실제로 그 뭐 직접 이름을 지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있는 72초 TV라는 회사 이름도 그냥 그 파운더들끼리 모여서 야 이름 이렇게 짓자 그냥 공짜로 지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창업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브랜드에서 되게 많은 브랜딩에 대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얘기도 좀 저도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브랜드가 진짜 중요한가? 중요하다고는 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 같은데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진짜 중요하구나 이제 생각을 했던 몇 번의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KFC를 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KFC를 갔더니 사실 제가 이제 11년 만에 KFC를 돌아간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 글로벌 회사의 CMO라는 기회도 되게 좋았던 거고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KFC는 뭐 저한테는 이제 사실 첫 정이죠. 저희 첫 직장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다른 어떤 이제 그런 애틋함도 있었지만 브랜드적으로 되게 브랜드 자산이라 그러죠. 그게 되게 좋은 브랜드예요. 그 할아버지 아시죠? 예, 예,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인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브랜드가 되고 아이콘화된 브랜드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 있는데 있죠. 원할머니 보쌈.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할머니 보쌈을 제외하고는 뭐 글로벌 브랜드에서 뭐 웬디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마 그 다시 나간 것 같은데 웬디스 그런 것도 있고 이 버켓 요즘엔 아마 원가 때문에 이 버켓 잘 안 쓸 거예요. 그냥 이제 박스 포장해서 주는데 어쨌든 이 버켓이라든가 화이트 앤 레드 스트라이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KFC의 어떤 자산으로 남아 있어서 저는 이제 KFC가 물론 패스트푸드가 이렇게 좀 그 뭐 산업 성장에 좀 따르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박이 날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질 브랜드는 아니다. 그래야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었죠. 갔는데 브랜드가 이렇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왼쪽 위에 요거 보이세요? 야구장 아시네요. 야구장 매장에 저희 KFC랑 버거킹 요즘 여러 가지 이제 그 브랜드들이 많은데 거기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배너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이제 아마 한국 시리즈 그 전인가 그랬는데 요 Y 배너 되게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이제 메시지도 정확히 전달이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계시던 대표님이 야 가을인데 코스모스 한번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코스모스 보이시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봄이 되면은 또 이제 개나리 한번 넣어줘야 되죠. 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 뭐 디자이너 분들은 저보다 이제 전문가실 텐데 여기 이제 자줏빛 랩핑을 한 이제 버거가 있는데 그 징거버거라고 혹시 아세요? 나름 이제 KFC의 시그니처예요. 뭐 맥도날드 빅맥, 버거킹의 와퍼 같은 시그니처인데 제가 갔더니 이게 9년 정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내부 사정이 더 깊긴 한데 이제 KFC가 굳이 뭐 마케팅이나 고객이나 영업이라는 이런 그런 생각들이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즉 이거 바꾸면 레퍼토리 전형적인 대표님들의 야 이거 랩핑지 바꾸면 매출 올라? 딱 얘기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8년 동안 됐고 요 할아버지 보이시죠?
이게 닮은 것 같으면서도 안 닮고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관리됐다가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KFC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뭔가 해서 이제 제가 가서 조금 작업을 했던 게 이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브랜드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항상 브랜딩 하면 나오면 아까 그 본질에 대한 얘기, 철학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용어로는 아이덴티티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잡았던 아이덴티티가 always original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백설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빨강과 놀자 뭐 이상할 수도 있지만 또 뭐 빨강이 이제 먹는 거하고 잘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안 좋다라고 했던 거는 그 백설이 지향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저희 KFC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게 좀 별로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모스가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방향성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실행도 되게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브랜드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들 다 아시겠지만 브랜드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쉽게 쌓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쉽게 쌓이진 않고 시간이 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급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막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우선순위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 잡아놓으면 좋죠. 근데 이게 중간에 바꾸려면 이런 KFC 상황들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KFC로 돌아가니까 안 되는 이유 한 150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이유도 알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브랜드에 대한 정의는 되게 많을 건데 제가 이제 그 책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국내 대표하는 스타트업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0명 중에 예를 들면 프리츠라는 커피 브랜드 아시죠? 프리츠, 마켓컬리, 뭐 오늘 뭐 먹지 약간 F&B랑 관련된 그런 대표님들이 내리신 정의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정의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되게 사업 관점으로, 비즈니스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공동조정랑 되게 재밌었던 게 그 핑크퐁이라는 캐릭터 아시죠? 그걸 만드는 스마트 스터디의 공동대표님이 얘기를 한 건데 그분은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자기는 브랜드를 전혀 모른다. 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브랜드의 어떤 가장 핵심은 비용 최적화다. 아까 어떤 분도 얘기를 하셨죠. 처음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쌓이고 축적이 되면 오히려 그 브랜드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인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스타트업 브랜드들, 스타트업 그 CEO 분들이 이제 브랜드를 정의를 했는데 뭐 요즘에 저는 그냥 이제 많이들 나오는 건데 그냥 가장 많이 이제 생각되는 정의는 자기다움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다움으로 차별화하는 게 그냥 브랜딩에 물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와닿는 작은 회사에 있으면서 가장 느껴지는 정의라서 저는 이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에 이제 10가지 그래서 뭐 정의한다라고 오늘 세션들을 했는데 안주희 대표님도 얘기하신 것들, 다른 대표님도 얘기하신 것들은 여기 법칙 4번, 네 번째 뭐 스토리와 컨텐츠로 공감을 얻어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이덴티티한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략 이꼬르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의 큰 테마라고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사실 요즘에 내부 브랜딩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외부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되게 이제 디테일 브랜딩은 한 끗 차이란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 모든 10개 법칙을 동시에 잘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좋은 브랜드들을 보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을 잘 하더라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법칙을 간단하게 도래의 사례랑 엮어서 약간 좀 억지스럽기도 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어제 왔다가 어젯밤에 도래를 앉아 있으면서 한번 맞춰봐서 그래서 좀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뭐 얘기를 해서 브랜드 전략 이꼬르 곧 사업 전략이다라고 하는 Y에 대한 부분이죠. 계속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일을 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들이고요. 보면은 이제 창업가들이나 스타트업
왜 브랜딩의 어떤 전략이 왜 필요하냐, 왜 어렵냐라는 것들을 꼽아보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만드는 브랜딩과 큰 기업이 만드는 브랜딩은 이제 큰 그림 따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리소스가 되게 다르죠. 창업을 하신 분이 만드는 브랜딩하고 예를 들면 CJ에서 만드는 브랜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이제 인식도 부재해요. 대부분 이제 사실은 자수성가하셨던 영업으로 돈을 많이 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죠. 사실 그게 브랜드긴 한데 그리고 우선순위 모호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세요. 사업이 먼저냐, 브랜드가 먼저냐.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프리츠 커피는 아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김병기 대표님을 제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리츠는 코리안 빈티지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되게 그 방향성에 맞게끔 이 프리츠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무 의미 없대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본인은 되게 비틀즈처럼 그냥 특별한 어떤 일반 그 고유명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고어처럼 보이기 위해서 디귿자 받침을 일부러 썼다라고 하세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물개도 되게 야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허전하니까 이런 것 넣으면 어때? 물개 한 마리 넣으면 어때? 라고 한 게 그냥 됐다는 그런 것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1호점이죠. 마포 뒤에 있는 매장 한옥 전경이고 MD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브랜드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외모가 약간 배민의 김봉진 대표님이랑 좀 비슷하세요. 머리를 이유는 잘 모르지만 다 미시고 되게 수트로 멋있게 차려 입으시고 그래서 야, 디자이너 출신 100%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본인은 약간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브랜딩 책을 한 번도 안 읽으셨대요. 네, 그래서 내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런칭하고 어떤 방향성이 좋겠고 어떻게 다른 제품을 차별화하는 즉 사업적인 고민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 브랜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도렐도 사실은 도렐은 아까 다 드셔보시는 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제 지인이랑 이제 앉아서 야 도렐이 왜 잘 될까? 막 그랬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름 때문에 잘 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짧게 그냥 생각한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공간이 주는 그러니까 사실 프레스 브랜딩이 저는 너무 잘 됐다고 보는데 여기서 되게 다른 어떤 호텔 이런 거 다른 게 저는 광장이라고 보거든요. 이 광장에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 축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딱 보이는 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도렐과 오른쪽에 있는 무슨 울프죠? 스피닝 울프. 아시는 것처럼 커피집이고요, 맥주집인데 사실은 맥주집은 이제 어떤 밤문화를 만든다는 게 있는데 이 이제 커피집 이런 것들이 주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 그러니까 거의 플레이스를 경험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 체크인이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어떤 공간을 통한 고객 경험 그리고 이따 잠깐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물론 고민이시라고는 했지만 그냥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런칭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어떤 브랜드에서 고객들이 이렇게 어떤 제품을 이것 때문에 저희는 가로수길 매장 찾아갔거든요. 이런 킬러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 건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원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이엔드 제품, 비싼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 두 개 때문에 이제 도렐에 대한 플레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물론 브랜드 관점으로 접근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플레이스에서 사업 관점으로 먼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좋은 브랜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 얘기는 계속 저희가 강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죠. 사업 전략은 이제 어떤 정비를 해서 큰다라고 한다면 브랜드 쪽은 어느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제 커가는 어떤 변곡점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같은 것들은 실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늘면 성장하는 게 쭉 보이죠. 근데 브랜드는 그게 확인이 잘 안 돼요. 트래킹 조사를 해도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어떤 특정 순간에 야, 우리 브랜드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 많은 분들이 야, 브랜딩이라는 거는 지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워낙에 많이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아마도 많은 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제가 경험상은 처음에 브랜드를 런칭할 때는 뭐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 운영할 때 되게 저는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NS를 운영할 때 댓글을 어떻게 다세요? 뭐 존댓말로 달아야 될지 반말로 달아야 될지를 과연 뭘로 정해야 될까? 이런 고양시 같은 데 잘하잖아요. 뭐뭐 할 고양 이렇게 달죠. 근데 그게 귀엽다고 해서 다른 데서 달면 또 안 되는 거고 제가 있었던 인터브랜드 그 컨설팅 회사는 댓글을 안 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이 다른 거죠. 사실 이제 약간 극단적인 이제 비유긴 한데 컨설팅 회사에서는 굳이 그렇게 친절할 필요가 없어도 그게 이제 용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있는 게 브랜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많이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IMC라든가 터치포인트를 관리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괜찮은 브랜드들은 이제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시작할 때부터 만들지 않고 사후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래서 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어떤 제3의 공간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공간을 꾸미고 매장을 확장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음악을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요. 제가 영상을 그 현대카드 영상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패스하고 현대카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덴티티를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현대카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Science in the Tiffany box. 되게 이제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은 분들이 브랜딩이라고 하면 되게 화려한 것들 막 돈 많이 들여서 현대카드처럼 네이버처럼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당연히 그런 것도 브랜딩이죠. 근데 이제 현대카드에서는 자기네들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사이언스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도렐도 뭐 그냥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봤어요. 도렐 케이스가 이제 뭐 설명이 쭉 나왔는데 아마 아까 얘기 나왔던 커피를 이럴 정도로 해 그게 어떤 커피 전문가에 대한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어떤 다양성에 대한 개성에 대한 다름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비주얼 디자인 워낙에 많이 나오죠. 저는 아까 되게 놀란 게 셰프님이 그러셨잖아요. 맛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셰프님이 그러셔서 되게 놀랐는데 당연히 이제 맛은 기본이라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비주얼과 디자인이 중요한데 그 혹시 여기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를 제일 먼저 하세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질문 던지면은 뭐 씻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신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뭐 일부러 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핸드폰부터 확인하세요. 인스타, 페이스북, 카톡, 그 다음에 메일 정도? 되게 일상이라는 거죠. 그런 게 일상이라는 거고 요거는 사실 이제 앞에 발표하셨던 그 차상호 대표님의 어떤 대화 에피소드예요. 아내분이랑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를 주고받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디 여행 간다고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인스타로 검색을 해서 나 여기 어떤 데인지 알아.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검색을 네이버, 다음 또 이제 한동안은 유튜브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엔 또 영상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인스타로 검색하는 예를 들면 이제 성수동 맛집 이런 건 쳐보면 아시겠지만 다 블로거는 이제 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해시태그로 그렇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네, 그 대림미술관, 대림뮤지엄, 뮤지엄 D인데 여기가 이제 그 마케팅 브랜드 관점으로 되게 성공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 이 업계 전통적인 갤러리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게 보신대요. 왜냐하면 애들 돈 되는 전시 가지고 와서 돈 버는데 너무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 브랜드 관점에서는 되게 잘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성공 이유가 있지만 이게 뭐 글로벌 추세긴 해요. 근데 어쨌든 사진 촬영을 허용한 그런 어떤 미술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스타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인스타 그 대림미술관 디미지움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더니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요즘 사진 이제 넘쳐나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전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시 이제 밖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사진으로 남기는 거죠. 사실 여기 요 D 로고가 없었으면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런 텍스트 플레이 같은 것도 많이 하죠. 네, 이런 것들도. 여기도 이제 벽에 붙어 있는 게 뭐죠? 흥청망청. 흥에도 청춘, 망에도 청춘. 이제 그런 한 문구가 이제 남겨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역시도. 그래서 요즘에 뭐 비주얼과 디자인 얘기하면서 있어빌리티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네, 사실은 가서 전시 가서 보는 것보다 사진 찍는 게 더 중요해요. 작년에 제가 그 루이비통에서 했던 거를 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다 사진을 찍어요. 전시가 진짜 좋았거든요. 저도 사진 찍어요. 사진 찍으면 갔다 오면 일단 한번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이제 비주얼이 중요한 거고 요거는 저희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면 저희 72초 아까 설명드렸던 그 회사에서 더부스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을 때 이제 되게 이제 반응이 좋았는데 맥주도 맛있었긴 했지만 맥주 맛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72초라는 브랜드, 더부스라는 브랜드도 있었지만 둘이 합쳐서 풀어낸 이 어떤 비주얼적인 이미지가 되게 좋았고 되게 반응이 해서 사실 저희도 마케팅어 하나도 안 썼어요. 쓸 돈도 없었고 이런 게 이제 널리 퍼져나갔던 거죠. 도레도 마찬가지고 인스타 뭐 되게 많은 이제 해시태그가 올라오고 있고 사실 저는 되게 이제 좋았어요. 이게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벽면을 보시면 그 김도근 바리스타 그 마스터 바리스타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브랜드도 만드시고 그분이 그리신 그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브랜드는 만들지 아 그래요? 네. 이름을 따온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그리셨는데 뭐 그냥 다 보시게 되지만 사실 저는 2층에 있는 그림들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되게 도렐이랑 되게 아이덴티티라든가 톤 앤 매너도 맞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사진 찍게 되는 그런 사례를 좀 보여드렸고요. 뭐 스토리와 컨텐츠, 뭐 스토리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저희 72초라는 회사가 유명해진 것도 결국 컨텐츠 회사예요. 요즘에는 컨텐츠 회사들이 그 오늘 뭐 먹지 아시죠? 예전에는 그게 오늘 뭐 먹지가 뭐 어떤 영리적인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닌데 지금은 어떤 뭐 오목 상점도 만들고 GS25랑 PB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요 사례도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스터셰프 코리아 이게 요 짤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최강록 셰프라는 분 그래서 이분이 그 시즌 2에서 우승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요리를 어떻게 배웠냐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만화에서 미스터 쇼바에서 이제 요리를 배웠다라고 했대요. 막 이슈가 되고 먹어보니 이제 너무 이제 뻔한 스토리 있죠. 그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분이 일본에서 뭐 공부를 하셨고 되게 뭐 실제 브랜드 런칭하셨던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으면 묻혔겠죠. 근데 그냥 되게 에피소드가 하나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컨텐츠화 돼서 계속 이제 바이럴이 됐다라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도렐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도렐이 무슨 뜻일까? 왜 도렐로 지었을까? 되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어떤 마스터 바리스타가 쓰시는 영문 이름을 브랜드화 플레이스에서 하셨던 것들이고 요거는 아까 이제 그 설명도 했겠지만 육지라는 것도 저도 이제 좀 비슷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좀 유치하다. 저 뭐야 그랬는데 재밌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게 베리에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인상이 남고 사실은 제가 그 김대호 지배님이랑 인연을 맺은 게 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어떻게 맺었냐면 플레이스에서 이 사업을 하시기 전부터 네이버에 아까 대표님 한주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글부터 쓰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업 계획 하셨겠지만 되게 블로그를 해서
이런 호텔을 지을 거고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이런 어떤 뭐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블로그에 되게 올리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브랜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로망 중에 하나가 나중에 뭐 호텔 하나 해야지. 왜냐면 이제 호텔 안에는 의식주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막 그랬는데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어지셨죠 사이트? 있으세요 블로그? 없어요. 많이 어제- 죽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저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만들 때 당연히 실제 브랜드도 만들겠지만 글을 쓰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 전략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 내부 브랜딩, 인터널 브랜딩에 대한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들 요즘에도 많이 하지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부스가 작년에 이제 있었던 이슈 혹시 아세요? 퇴직금을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어떤 분에 대한 퇴직금을 보통 이제 퇴사하고 14일 안에 줘야 되는데 맞죠? 한 달인가요? 예. 특정 기간에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는데 그게 일파만파 뭐 들어보니 무슨 스토리가 많은데 막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막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예전 아까 그 상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고객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모두가 브랜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요거는 자세히 보면은 HR 이슈예요. 과거에는 이게 브랜드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퇴직금 늦게 좀 빨리 줘야 되고 사과하고 그러면 이제 HR 이슈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 HR 이슈가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전체 브랜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즉 내부 직원들에 대한 어떤 브랜딩, 뭐 지향하는 바, 철학 이런 것들이 공유됐으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거는 많이들 보셨죠.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그 잡지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잡지 광고를 하는 건데 그 잡지 매체 특성에 맞춰서 그 객석이라고 하는 클래식 잡지에는 뭐 오리지널 내한치킨이라고 하고 뭐 모토트렌드라는 자동차 전문 잡지에는 밥 좀 주유소라고 하는 게 그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뭐 B급, 키치, 뭐 패러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내부적인 직원들한테 우리 배달의 민족이 지향하는 바가 이런 거야라는 어떤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배달의 민족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근데 이런 것처럼 저는 도렐 브랜드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잘 보이세요? 이게 어디 회사냐면 저희 72초 회사예요. 72초는 브랜드 슬로건이 fun이가 we create fun이고 아이덴티티가 어떤 그 fun이라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건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그 마니또 게임 아시죠? 제가 작년에 마니또 게임을 했는데 저희는 마니또 게임과 악 마니또 게임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직원이에요. 저희 직원인데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공사장에서 이런 걸 얻어오셔가지고 해오신 거고 여기 안에는 또 그 데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자리가 들어가 있고 이 친구는 담배를 끊은 지 금연한 지 얼마 안 된 친구 자리에 출근했더니 이렇게 담배가 쌓여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우승우거든요. 그래서 우병우는 가라, 우승우는 와라 이랬던 적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저희 격리 담당, 회계 격리 담당하는 친구의 책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저희 사무실이 아니에요. 다음날 출근하니까 저희 밑에 있는 회사에다가 이 의자를 책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요 남자분은 저희 직원, 여자분들은 이제 다른 회사 직원이에요. 이거 완전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인데 저희 회사는 이제 당연히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고객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재밌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우리가 재밌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생활한 방식 자체가 컨텐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막 그 전날 새벽 2시부터 한 4명이 붙어서 만든대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까 도렐 얘기를 좀 돌아가면 이게 공개가 되어 있나요? 매니페스토가 외부로 공개가 되어 있나요? 외부로 공개.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조금 이제 브랜드를 알려주신 것들을 제가 몇 개를 땄는데 아마 플레이스에서 이 브랜드에 대한 내부적인
뭐 행동 규범, 양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도렐은 동네 카페가 아닌 플레이스고 우리 바리스타는 플레이서다라고 이제서 몇 가지 이게 14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렐이 정의하는 브랜드에 대한 방향성, 우리의 행동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현대카드 같은 허세? 약간 좀 있어 보이기도 되게 있어 보여요. 되게 있어 보이는데 멋있죠. 6시 출근은 매장에 입장한 순간이 아닌 이미 흡수되어 있는 시간이다. 6시 퇴근은 미련이 없어야 할 시간이다. 제가 이제 그냥 지벤이 가까워서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있고 없고 아마 실제 뭐 브랜드를 운영하시고 이런 회사에 다니시면은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것도 재밌죠. 우리의 수도는 제주다.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에든 있다. 집이 자꾸 생각난다면 편도만 끊어라. 라는 것들. 그 도렐이라는 브랜드를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부적인 직원들에 대한 우리 브랜드가 지향하는 게 뭐고 왜 존재를 하며 방향성이 뭐다. 사실은 손님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재화되어 있으면 되게 쉽죠. 그리고 뭐 사실은 근데 이 인터널 브랜딩이라는 게 이제 사실 뭐 느끼시겠지만 뭐 창업팀 뭐 한 5-6명 있을 때는 이런 거 없어도 되게 잘해요. 우리 지향점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더라도 제대로 된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하는데 사실 아실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들 동의하시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채용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채용을 잘하는 건데 아까 이제 지배님도 설명을 주신 것처럼 되게 플레이스도 그렇고 도렐의 채용 방식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단순히 재미뿐만 아니라 되게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원자를 이제 면접을 보는 거기도 하지만 지원자가 저희를 면접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채용 같은 것도 결국은 브랜드 전략이 내재화되어 있어야지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타겟팅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많이들 하세요. 타겟팅 많이 하시고 요즘 이제 좀 커뮤니티가 유행이죠. 어떻게 보면 공유 FC도 일종의 커뮤니티인데 이런 활동에서 이제 저희 72초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 한 75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는데 사실 저희 컨텐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아요. 약간 B급 감성이 남아 있고요. 근데 되게 고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는 더 집중을 해요. 팬들한테 집중하고 커뮤니티에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이나 브랜드를 처음 했을 때는 되게 넓은 브랜드 막 메인 타겟 잡고 서브 브랜드 잡고 저 KFC 있을 때도 많이 그랬어요. 물론 KFC는 되게 매스한 브랜드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 이렇게 뭐 20대 초반 여성을 이제 타겟으로 하면 또 이제 누가 영업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가족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키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되게 나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매년 가을에 열리는 그 GMF라고 그 페스티벌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저희가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생겨서 했더니 여기는 이제 타겟팅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이제 뭐 연령대로 많이 하죠. 근데 조금 더 라이프스타일 관점에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사능수 합종 이런 것들을 하고 근데 얘네는 재밌는 게 하나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타겟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도 되게 좋아하는데 프리츠 커피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하이네켄도 되게 좋아하지만 더부스를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되게 날이 쓰는 거죠. 되고 도렐도 사실은 제가 그 실제로 타겟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까 지배인님 말씀 주셨던 이 점프수트 있죠. 그게 되게 저는 크다고 봐요. 그 점프수트를 입으면 당연히 뭐 신발도 맞춰야 되고 모자도 맞춰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오는 느낌들 그리고 그러니까 일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이라든가 자유, 개성, 그다음에 약간의 삐딱함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20, 30대 타겟을 되게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7번 법칙은
사실 이렇게 도렐도 제가 이제 도렐을 보고 되게 반가웠던 게 저희 72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저희가 알릴 수 있는 채널은 많은데 사실 리소스가 없어요. 돈도 없고 어떻게 알려야지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각각 사람으로 알린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법칙 7은 되게 이제 그 구성원 개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각자가 브랜드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저희 어떤 퍼블리라는 컨텐츠를 유료화해서 파는 그 대표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자기네들은 에디터 한 명 한 명이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승우라는 에디터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컨텐츠가 팔리고 이제 도렐로 오게 되면 이제 뭐 김도곤 바리스타가 있어서 팔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는 건데 이제 스포츠 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이 친구는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친구예요. 실제 하는 일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클라이언트나 브랜드를 만나서 뭐 내고를 하고 딜을 계약을 따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친구가 DJ 김바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해요. 사실 이게 더 유명하죠. 근데 이게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걸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다 보니 말이 꼬이네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그 영상에 나오는 어떤 그 출연진들인데 아무도 배우가 아니에요. 다 저희 직원들이에요. 물론 저희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섭외 비용 때문에 쓰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쓰면서 이분들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네. 이분은 실제로 70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 후반 작업 편집하시는 감독님이세요. 네, 감독님인데 되게 감초같이 이것저것 등장을 하시거든요. 이 친구들은 저희 조연출하는 친구들, 여기서 대부분이 다 저희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은 뭐 브랜드화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제 돈을 아끼려고 했던 건데 이분들을 기억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렐도 마찬가지죠. 여기 설명을 보니까 도렐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모델이라든가 뮤지션이라든가 타투이스트라든가 그런 것들 도렐에서 본인의 어떤 주어진 일만 잘하면 그 외에는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브랜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워낙에 뻔한 얘기를 해서 디지털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 프리츠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혹시 3호점 매장이 어딘지 아세요? 양재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조금 계신데 저는 여기 찾아가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KFC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F&B가 많이들 목장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상권을 분석해서 유동인구 따지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보시면 여기 A라고 찍혀져 있는 데가 프리츠 3호점이거든요. 근데 양재역에서 뭐 이면도로도 아니고 정말 이런 데가 매장이 있을까라는 데인데 보면 빠글빠글해요. 와, 세상에 서울 멋쟁이들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물론 거기에 이제 잘 맞는 브랜드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이 디지털 시대가 됐다 보니 어디에 위치하는 게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그 브랜드도 그런 도움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도렐도 마찬가지. 도렐은 근데 1호점이 뭐 그래도 프리츠보다는 나은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가로수길에 있어요. 신사역에서 멀지 않은데 신사역 매장이 여기고 여기가 가로수길 그 메인 스트릿인데 흔히 이 정도가 세로수길이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 처음 갔을 때는 말씀드렸는데 되게 약간 뜬금없는 근데 제가 보기엔 도렐이 들었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다 입점을 해서 그 거리가 좀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디지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 고객 경험 완성을 하라라는 것들은 실제로 요즘에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 창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베이스로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완성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아마존 사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모노클이라는 잡지사에서도 실제로 런던이나 뭐 도쿄 같은 데다가 모노클 샵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들은 실제 우리 고객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는지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고객을 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저희 70 아까 말씀드렸던 더부스는 72초라는 회사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 무형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매장을 만들고 매출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계속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도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주는 어떤 경험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워낙에들 많이들 얘기하시는 건데 브랜딩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한 끗 차이. 물론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로우로우하는 가방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되게 인상적인 문구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어떤 가방 되게 이제 인기 있는 가방이고 에이랜드 이런 데 가면 항상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브랜드를 런칭하셨을 때는 이 제품이 하나밖에 없으셨대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편집샵 가면은 이제 5층부터 내려온다고 해요. 5층에 입점이 됐다가 잘 팔리면 4층이 오고 3층이 오고 이런데 이 대표님이 주문해서 한 1년 반 정도 동안은 한 번도 택배로 물건을 보내신 적이 없대요.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직접 찾아가셔서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 제품의 특징이 뭔지를 그 가장 고객 접점에 있는 그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그분들한테 계속 알려줬다는 게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하고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거는 그냥 재미로 영상인데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72초 TV 드라마 시리즈는 8개 에피소드를 기본으로 해요. 8개를 하는데 이 72초라는 게 이제 드라마 이름이거든요. 근데 한 4편까지 나가다 5편 편집을 저희도 이제 초치기로 편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감독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은 결방 영상인데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분이 감독님이세요. 아왜 결방이야? 바로 70초라. 배우지 않았나? 와. 그래. 아 진짜? 네. 그럼 좀 기다리자. 아 너무씩 긴장했다. 화요일날 72초가 결방이 된다고 하는데요. 목요일날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촬영할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왜? 게으름 핑계고. 열심히 하라 그래. 그럴까? 열심히 좀 해. 왜 방송 안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방송 안 해주면 네. 그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이제 작게 시작하라 해서 되게 72초 잘하는 게 쓸데없는 짓 되게 잘해요. 뭐냐면 저는 이걸 만들 시간에 그 감독님한테 그래요. 이걸 만들 시간에 편집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시는데 그거랑은 다르다라고 하면 이거를 했는데 이 에피소드가 본래 에피소드보다 더 조회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거 도레 케이스는 아니고 아까 이제 발표하셨던 여기 나오시는 분 그래서 그 어묵티 이거 얘기 들으니까 되게 나름 전략적으로 바이럴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딴지 프로젝트로 시작하신 줄 알았어요. 그냥 해보다가 약간 얻어 걸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힘 빼고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브랜딩 하는데 요즘에 임팩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이제 10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도렐 케이스를 좀 억지로 자기적으로 마치긴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브랜드들을 여기 한번 맞춰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되게 이제 브랜딩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상호 대표님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브랜딩이라고 보시고 차곡차곡 그리고 브랜딩이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로 지금 여기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도 본인 개인 브랜딩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꾸준하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다른 제품이랑 경쟁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다른 관점은 당연히 경쟁이지만 네, 자기 사업을 찾아서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브랜드를 시작하는 거고 사업을 키우는 게 결국 브랜드를 키우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